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직무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영대 강사입니다. 자기소개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머리부터 아프죠. 왜냐하면 모든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기소개서에 어떤 이야기를 적어야 될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인 거죠. 또 글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힘들어합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를 듣기 앞서서 메모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메모할 준비하셔서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보통 기업에서는 왜 자기소개서를 보느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업들은 채용을 하는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재관리부에 어떤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채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재관리부에 보니까 그 포지션에 어떤 사람이 좀 적합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있을 거고 또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구성원과의 조화, 하는 일에서 어떤 역량이 좀 있으면 좋을까? 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채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미 기업들은 채용을 할 때 해당 포지션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받는 이유도 바로 자기소개서에서 그 지원자의 경험이라든지 그 지원자의 태도, 그 지원자의 가치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봤을 때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이 자재관리부에 배치했을 때 뭔가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기술들이 그 부서에 딱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적인 부분이나 가치관적인 부분이 그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잘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지원자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고요. 회사의 관점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류 전형에서 이 두 가지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력서는 정량평가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소개서는 정성평가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학교에 어떤 전공을 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경험을 해봤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경력 사항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기재했다면 이거는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도구인 거죠.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면 몇 개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점수라고 한다면 몇 점을 취득했다. 자, 그리고 경력이 있다면 짧다, 길다. 자,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치화가 가능한 게 바로 이력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류 전형에서 기업들은 이력서를 보고 그 지원자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자기소개서는 정성평가 도구입니다. 정성평가 도구라는 건 이력서만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아르바이트 했겠구나 라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상황을 많이 맞닥뜨려 봤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자기소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결과론적인 거라면 자기소개서는 그 결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적합한지 또 우리 조직의 스타일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가 바로 자기소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지,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A 회사 사무직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출근하면 타 부서의 업무 요청을 확인하고 서류 정리, 메일 확인 및 회신, 견적서 작성, 결제 서류 확인 이렇게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서를 다루는 업무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문서 서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회사는 지원자에게 어떤 스킬을 원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스킬을 원할까요? 뭐 하는 일을 보시면 우선 다른 부서의 요청 사항들을 확인하죠. 그러면 의사소통 스킬, 소통 스킬이 뛰어나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 업무 처리하기 위해선 정확하게 소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봤던 좀 정확하게 소통을 할 줄 아는 그런 지원자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 행정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를 다루는 스킬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OA 스킬이라고 하죠.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지 워드,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업무에 지원을 할 때는 해당 업무에서 어떤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될지, 거기에서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될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에 맞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B 회사 고객만족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늘 나를 찾는 고객들은 나에게 요청사항을 말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는 고객들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진상을 부리는 고객들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소통이 잘 안 되는 고객들도 있어요. 귀는 닫고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고객들. 자,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고객 만족팀에서는 과연 어떤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원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원할까요? 뭔가 이런 사람보단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많으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좀 접해봤고 또 고객들의 클레임도 여러 번 겪어봤던 지원자가 있다면 훨씬 더 좋아하겠죠. 왜냐? 업무 자체가 고객을 응대해야 되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험? 그렇죠. 바로 고객을 응대해봤던 경험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자들이 보통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자기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험들을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서 여행을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던 적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고객만족팀에서는 여행을 가봤던 사람, 혼자서 뭔가 일을 해내는 사람, 그리고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탔던 사람을 원할까요? 아니면 정말 필드에서 고객들을 응대해보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사항들을 해결해 줘봤던 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후자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C 회사 기술팀에서 일합니다. 자, 프로젝트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수가 알려주는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프로젝트에서 백데이터 작업을 맡았기 때문에 오류 없이 데이터를 작업을 하고 사수에게 넘겨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팀원들 중에서 막내인데 누구보다 빠르게 좀 팀에 적응해 가고 싶어요. 자, 이런 업무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기업들은 지원자에게 어떤 태도를 바랄까요? 자, 백데이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수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일 처리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사수와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형성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태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백데이터 작업을 해야 되고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꼼꼼한 업무 처리 태도나 또는 관계를 잘 맺는 태도나 또는 어떤 낯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적응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가진 지원자를 원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상황에서 살펴봤습니다. 해당 업무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 그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을 원할까?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을 원할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걸 어필해야 될지가 딱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내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관점에서 업무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를 해결하신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라는 항목이 있어요. 보통은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컴퓨터를 켜죠. 그리고 한글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바로 타이핑을 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작가가 아닌 이상 내 이야기를 글로 쓴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보통 한 개 항목을 작성하는데 짧게는 몇십 분에서 길게는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글 적기가 되게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먼저 문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항목에서 어떤 문단 프로세스로 글을 풀어갈 것인지 문단을 먼저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항목은요.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본인이 어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땡땡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땡땡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땡땡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첫 번째 대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및 피드백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대안을 실행에 옮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 경험에서 저는 땡땡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네, 저는 땡땡에서 땡땡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땡땡의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땡땡 때문입니다. 자, 땡땡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땡땡 대안과 땡땡 대안을 생각해냈는데 그 중에서 현실 가능성이 높은 거,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은 게 첫 번째 대안이라서 그 대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그 대안을 실행에 옮겼던 결과 땡땡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었고 이 경험에서 저는 땡땡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문단을 프로세스화 해놓고 그 문단마다 어떤 내용을 서술할지 간략하게 스케치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나 소통을 통해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죠. 자, 이 항목은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문단을 프로세스화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는 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거기서 5명의 팀원이 있었고 그 중에 나는 팀장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야 됐다. 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팀 과제였기 때문에 매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과제를 수행해 나갔어야 됐다라고 상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소통 방법을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마다 팀원들이 모였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스케줄링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각자 단톡에 스케줄표를 올려서 비는 시간을 다 합치를 시켰고, 자,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빠르게 만나는 날짜를 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히 신경 썼던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이거는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팀원 한 명 한 명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게 중요했고,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어야 됐다. 그리고 모였을 때 나왔던 의견들을 하나로 합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그 합치시키는 과정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과, 자,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빠르게 하나로 합치시킬 수 있었고, 기한 내에 과제를 완료할 수 있었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몇 명의 팀원들과 있었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모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스케줄 먼저 잡기 위해서 단톡에 스케줄표를 올려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게 했고, 또 모였을 때는 의견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게끔 또 그 의견들을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합치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취했다. 자, 이 과정에서 내가 특히 신경 썼던 거는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하면은 과제 진행이 안 됐다. 그래서 의견을 하나로 합치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썼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기한 내에 과제를 완료할 수 있었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항목인데요. 자, 다른 구성원과 발생한 어려움이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것은 갈등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갈등 관리 능력은요. 자,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뭐 땡땡 상황이었는데 그때 땡땡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땡땡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땡땡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 다음에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고객과 갈등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과 땡땡 때문에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땡땡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했고,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저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다. 자, 그 결과 고객과의 갈등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는 그 점장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신의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죠. 자, 이 항목은 바로 자기개발 능력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보통 자기개발이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업에서 바라는 자기개발 능력은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개발을 했던 경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야기하시면 좋아요. 자,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를 세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결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나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늘 하던 경험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함으로써 내 자신을 한번 뛰어넘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텐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내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인턴 같은 것을 도전을 했다. 계획을 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나는 가장 먼저 외부에서 어떤 열리는 교육이라든지 인턴이 있는지 정보들을 서칭하고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자, 그 결과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한 단계 성숙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뭐라는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격증을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나는 땡땡 직무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땡땡 툴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땡땡 툴을 좀 잘 다루기 위해서 땡땡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 이렇게 목표를 세운 이유는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런 툴을 많이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 내가 목표로 했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땡땡 툴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자, 라고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우리 회사와 관련된 최근 이슈 한 개와 본인의 견해를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해당 이슈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최근에 글로벌 국가들이 기후 협약을 통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슈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슈 얘기했죠? 자, 이런 이슈가, 이런 기후 변화 관련한 이슈가 우리 기업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에서 나오는 탄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생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탄소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 또 에너지도 좀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직무 방향성에서. 그래서 제가 지원하는 생산 직무에서는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그런 방법들이 회사에 적용이 된다면 가장 먼저 그거를 배우고 습득해서 빠르게 회사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이슈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라서 기업이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인적인 목표보다 자신이 속한 팀이나 집단 전체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행동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고 하는데요. 자, 이 항목은 직업 윤리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팀을 위한, 다수를 위한 행동을 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아리나 또는 봉사활동이나 어떤 과제나 뭐 이런 걸 할 때 팀 작업을 할 때 여러 명과 함께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명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전체 팀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게 있다면 그걸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팀의 목표는 이거였다. 그 안에서 내 역할은 팀장이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하게 땡땡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근데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팀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 경험에서 나는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는 앞서 우리가 봤던 해당 잡 포지션에서 어떤 업무들을 많이 하는지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지 고민해 보시고요.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웠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어려운 항목이죠. 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자, 그리고 앞으로 입사 후 포부가 어떻게 되냐? 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채용 공고가 떠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 돈을 많이 주니까 지원했어요.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통 구직자들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하냐면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이 바라는 지원 동기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하냐?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땡땡 기업이 땡땡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갔다. 그래서 지원했다. 내가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땡땡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원 동기예요. 그러면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땡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입사 이후에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땡땡의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는 그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할 거다. 자, 이게 바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직무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기소개서 작성,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직무 적합성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떤 자랑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서 해당 상황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고민해서 자,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 전형을 생각해서라도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고요. 이때까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한번 수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더 좋은 기회로 또 인사를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